무창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가선양이 실종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친구 찾았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문턱에 서 있던 전동민의 시선이 부세미와 이미선을 오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모님이라니. 부세미 선생님이요? 이미선 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요? 우리 유치원은 아이들이 흙묻히는 일도 많고 선생님들 손이 고생하잖아요. 제가 장난으로 우리 교사님들은 사모님 대접받아야 돼요 했던 거예요. 전동민은 미심쩍은 눈빛으로 부세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부세미 선생님. 부세미는 짧은 숨을 삼키며 차분히 맞장구 쳤습니다. 네. 원장님이 워낙 과하게 말씀하셔서요. 제가 무슨 사모님이에요. 억지로 웃는 그녀의 얼굴에서 긴장이 번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이상한 소리 들은 줄 알고. 그가 문을 나서자 이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부세미는 얼어붙은 채 손끝으로 땀을 훔쳤습니다. 잠시 후 부세미는 딸기반으로 들어가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안녕, 아이들. 선생님이 새로 왔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이내 장난을 치며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인형을 던지며 받아보세요, 선생님, 하고 외쳤습니다. 부세미는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인형을 낚아채 엎어치듯 바닥에 눕히고 주먹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칠 수 있잖아요. 순간 교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선 원장이 놀란 얼굴로 교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이 놀랐잖아요. 부세미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였어요. 아이가 다칠까봐요. 아이들은 금세 진정되었지만 그날 오후 마을에는 작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울서 온 선생이 아이들한테 소리 질렀대. 아니래, 아이 보호하려다 그런 거라더라. 그래도 이번엔 오래 계시면 좋겠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를 감싸주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도시락 반찬에 고기 반찬을 하나 더 얹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도 이번 선생님은 표정이 조금 딱딱하지만 마음은 착한 사람 같아 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부세미는 그 다정함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잘해주지? 뭘 아는 걸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슈퍼 앞에서 자신을 힐끗 보던 노인들의 웃음도 점심시간마다 반찬을 챙겨주는 이웃의 손길도 의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부세미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창밖으로 비쳤습니다. 그녀는 괜히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들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혼잣말처럼 내뱉은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부세미는 이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돈 변호사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다들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마 무창 사람들은 의심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돈은 단호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낯선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궁금해하는 건 당연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들키지 않는 겁니다. 네, 부세미는 작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부세미는 유치원 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와 선생님, 어제는 미안했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놀라다가 천천히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더 미안해요. 이제는 무서운 얼굴 안 할게요. 그 모습을 본 이미선 원장은 안도하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금방 잊어요. 선생님도 편히 지내요. 그 말에 부세미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동민이 딸기를 한 바구니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리 농장 딸기예요. 선생님도 좀 드세요. 부세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딸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 속에서도 부세미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나 같은 사람을. 그날 밤
부세미는 혼잣말을 하며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겠지. 그때 나를 용서해줄까? 전동민은 새벽 일과를 마치고 농막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CCTV 렌즈 하나가 벽 틈새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누가 이런 걸 달아놨나 의아해하며 그는 손으로 렌즈를 건드려 보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때 부세미가 문 밖으로 나왔고 아, 그거요? 제가 설치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동민은 순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농막은 제 땅이에요. 주인 허락도 없이 함부로 카메라를 달아놓을 수는 없죠. 부세미는 말끝을 흐리지 않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기 혼자 지내다 보면 밤에 이상한 소리도 나고 제 안전이 걱정됐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증거를 남기려고요. 방범 겸 기록용입니다. 동민은 얼굴을 굳히며 손을 뻗어 렌즈를 가리켰습니다. 방범? 이 작은 마을에서 방범이 필요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당신이 이곳에 누군가를 감시하려고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부세미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감시가 목적이 아니라 제가 위험할 때 그 흔적이 남길 바랐을 뿐이에요. 제 과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당할 일이 생길까 봐요. 동민은 그 말에 잠깐 얼굴빛이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곧 다시 나를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땅에 함부로 설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개인 정보라든가 마을 사람들 사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부세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누구 사생활도 훔쳐보지 않았어요. 카메라는 숙소 외부와 출입구만 향해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이 먼저입니다. 전동민은 한숨을 더 내쉬고 인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좋아요. 여자 혼자 지내니 불안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다시 함부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부세미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동민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뭘 숨기고 있는 건 확실해. 하지만 뭘 위한 준비일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가선영이 경찰서를 찾아가 정식으로 실종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담당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던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김영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가족으로서 우려돼 신고드립니다. 형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몇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나 시간대를 아십니까? 가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체적인 일시와 공항 CCTV 기록을 언급했습니다. 형사는 사건성을 판단하기 위한 초기 절차를 설명했고 가선영은 감사하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돈 변호사는 곧바로 부세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모님, 가선영이 경찰에 사모님을 실종자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당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과는 다른 긴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세미는 전화기 너머에서 상대의 말을 듣고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젠 정말 숨을 곳도 없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이도는 곧바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숨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찾아도 잡히지 않게 해야죠. 당황하지 말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행동하세요. 그는 부세미에게 경찰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되 필요하면 내가 연락해서 상황을 조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성그룹 라면 공장은 저녁이 되어도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끓는 기름 냄새와 스프 가루의 자극적인 향이 공장 안을 가득 채웠고 김소영은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흐르는 라면 봉지를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놈의 공장. 하루라도 쉬었으면 좋겠네. 그녀의 낮은 투덜거림은 기계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오래된 표면을 깜빡이며 그녀의 피로한 얼굴을 더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업 반장이 지나가며 김소영 씨, 라벨기 고장 났으니까 다음 라인 도와요. 라고 외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심히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장갑을 벗고 사물함에 숨겨둔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기계가 잠시 멈춘 틈을 타 퇴근 인원 틈에 섞여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공장 바깥은 서늘한 밤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김소영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에이, 라이터가 없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뒤편에서는 누군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던 한 여자가 그림자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란과 예전에 택배 상하차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지금은 이돈 변호사와 거래 중인 감시자로
김소영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김소영 씨가 공장에서 나왔어요.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이돈의 차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놓치지 말고 따라가세요.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기록하세요. 이현주는 아무 대답 없이 짧게 예라고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무창의 밤은 그와 반대로 고요했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시골길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세미는 숙소 안에서 책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 향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은 환영회 해야지. 이번 선생님은 꼭 오래 계셔야 해. 유치원 문 닫으면 애들이 어쩌냐. 그래, 반찬 좀 더 만들어야겠네. 그 말들은 모두 진심이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세미는 창가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몸을 웅크렸습니다. 누가 날 감시하는 거야? 계속 누군가 보고 있는 느낌이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커튼을 닫고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농막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세미는 즉시 몸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은 본능적으로 침대 밑에 숨겨둔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 앞으로 다가가며 낮게 물었습니다. 누구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발자국이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세미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스며들었고 그 안에 서 있던 사람은 전동민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도시락을 들고 약간 미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녁 드셨나요? 저녁밥 시간에 안 나오시길래 그냥 남아서 갖다 드리려고요. 부세미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시간에 사람 그림자가 비치면 누구라도 놀라요. 동민은 멋쩍게 웃으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늦게 와서 아주머니들이 반찬을 한가득 주셨어요. 저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부세미는 잠시 머뭇거리다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턴 이렇게 늦게 오지 마세요. 위험하니까요. 그녀의 말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렸습니다. 동민은 그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창은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여긴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대신 너무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 부세미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돌아선 후에도 부세미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도시락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도시락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가성그룹 본사가 있는 도시의 불빛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손길, 가선영의 실종 신고, 경찰의 수사,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가까운 누군가의 그림자, 무창의 고요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성호의 편지 한 줄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버텨야 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버틸 겁니다. 그리고 따님을 죽인 범인에게 꼭 복수해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 속엔 꺼지지 않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